저는 요 세 가지를 해가지고 광고 수를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주관적으로 딱 기준을 가지거나 이때는 얼마 써야 돼, 이건 얼마 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요렇게 나눠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돈도 모으고 광고도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고의 비율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살짝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를 계속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이 금액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써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아껴야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이게 이 얘기는 거의 항상 물어보는 얘기여가지고 한 번은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요즘 같은 불경기에 광고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광고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하는 방법들을 좀 더 익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광고가 부동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리고 금액도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게 광고비예요. 월세랑 이런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공과금이라도 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식대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비가 달라지고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도 가장 높고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광고비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한쪽에서는 광고를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온다. 아니다,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많이 쓰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냥 돈 들이붓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맞는 걸까요?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광고나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매출에 대해서 먼저 좀 계산을 했어요. 일단 기본 매출을 가지고요, 여기 20% 정도를 쪼개가지고 무조건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쪼개 놓습니다. 매출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200만 원은 무조건 세금으로 빼놔요. 부가세랑 종소세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야 되는 세금들. 혹시라도 모르는, 내가 세금을 다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번 돈이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써가지고 나중에 세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자영업자 중에 세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부 이제 20%는 세금으로 빼놓고, 자, 여기서 요 40%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가 써도 되는 돈,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써도 되고, 내가 생활비로 써도 되고, 뭐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게에 대한 월급 같은 거니까 요거를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되고, 저는 요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자, 이 40%는 운영비다,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월세라든지, 우리가 또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를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광고비로 모두 측정을 해도 괜찮은 금액이라 해서 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통장에 있는 돈만큼은 자, 다 써도 상관없는 돈이에요.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로 다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기준을 잡았어요. 저는 매출의 40%를 운영비로 잡고, 거기서 월세 빼고, 뭐 비품비 빼고, 인건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광고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광고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이 좀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 매출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광고비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당한 기준으로 잡는데, 요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광고비를 측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라는 게 생기거든요. 보통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계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늘 손님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손님이 많고 언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광고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계절적인 영향은 거의
거의 통계상 맞거든요. 내가 매출을 정리만 해놔도 이 계절적인 영향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원래 1월 달에 작년 매출이 뭐 한 6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12월에는 광고비를 좀 적게 쓰는 거죠. 적게. 근데 내가 2월 달에 한 1,500 정도를 벌었다 라고 하면은 1월에는 광고비를 더 많이 써야겠죠. 뭐 보통은 한 3월이겠죠. 2월보다는 3월. 그럼 2월에 광고비 지출이 좀 더 커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낮췄던 것들을 여기다 추가로 해가지고 광고비를 좀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매출이. 자, 매출이 1,000만 원이었으면은 200만 원은 빼겠죠. 200만 원 뺐어요. 그리고 여기 400만 원에서 광고비를 쓰는데 내 월세가 한 150이에요. 월세로 나가는 게. 그리고 비품값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남잖아요. 이 200만 원을 달마다 똑같이 2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적인 특성이랑 계절적인 특성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뭐 휴가철도 있고 한겨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세이브 시켜놨다가 나중에 쓰면 되는 건데 이 돈을 손대지 않으면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잘 쓸 수 있고 안 될 때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출 장부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매출 장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이쪽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요. 자료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그냥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게 사업자 통장이거든요. 사업자 통장. 중개 보수를 받으면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면은 여기서 20%가 세금으로 먼저 가고 여기서 40%를 생활비로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돈이 전부 다 운영을 해도 되는 돈이에요. 저번 달에 돈이 남았으면은 이번에 쌓여가지고 또 돈이 남을 거고 저번 달에 좀 더 썼다라고 하면은 다 쓰고 나면은 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금액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적절한 비용을 광고로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자 통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업자 통장.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은 이쪽에서 있어야 되고 세금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쓰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수입이 들어오면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20%를 빼놓고 자, 생활비를 내가 빼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영비, 이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좀 더 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세금을 뺄 줄을 몰라 가지고 그냥 10% 부가세 있지 하고 머리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하다 보면은 운영을 하다 보면요. 이번 달에 좀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겨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하는데 약간 돈이 남아야지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면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 방법을 좀 더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세금 통장은 진짜 중요해요. 제가 20%로 한 게 사실 우리도 부가세 뭔가 사면서 부가세를 쓰기 때문에 돈이 남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쪽으로 빼놓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입금만 하고 절대 빼지 마세요. 절대 안 빼면은 계속 모으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운영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생활비 쪽은 따로 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생활비랑 이 통장을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요거 사업자 통장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비용이고 요거는 내 비용이에요. 내 비용. 요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밥 먹고 이런 비용들은 요쪽에서 나가야 돼요. 생활비 비용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제가 한 칸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요거죠.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나눠서 세금 2, 그다음에 운영비 4, 그다음에 내가 주급으로 한 거, 월급이죠. 월급으로 하셔도 되고 주급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주 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급으로 해서 4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통장 나누기 요게 되게 중요해요. 통장 나누기.
이게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자 통장에서 세금 먼저 빼고 내가 쓸 돈 빼고 요렇게 나누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가계부 같은 거 잘 못 써요. 근데 이것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게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계부를 쓴다라고 하면은 매출을 통해서 광고의 통계를 알 수 있어요. 매달 달에 뭐 계약이 몇 건 됐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얼마를 벌었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다음 달에 내가 쏟아 부어야 될 때 광고를 막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걸 놓치거든요. 내 기억은 안 맞아요. 내 기억은 항상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 장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출 장부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만들었다 하고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세 가지를 해가지고 광고 수를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주관적으로 딱 기준을 가지거나 이때는 얼마 써야 돼, 이건 얼마 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요렇게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돈도 모으고 광고도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고의 비율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살짝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를 계속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이 금액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써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아껴야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